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IPO를 준비 중인 컬리가 올해 1분기 사상 첫 영업이익 흑자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처음으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이후 이익 개선이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컬리는 매출 증가와 함께 상각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내년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대를 처음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년층이 2060년에는 2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예산 비중이 이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급속한 증가가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본격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SMC는 3일 오전 발생한 화롄 지진과 관련해 10시간 만에 공장 설비의 70% 이상을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2위 파운드리 업체인 UMC도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대만에 과도하게 쏠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을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1%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 전선주들 시세가 좀 크게 분출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85,300원으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1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장 대응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트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상승세가 좀 뚜렷했던 게 반도체 섹터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도 굉장히 지금 좀 궁금한 상황인데 우선 강사님께서는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나라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좀 있겠지만 이 시장의 수급이 조금 엇갈리면서 마감이 된 걸로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가 다시 한번 강세로 나왔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한 18만 명대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그런 수치가 좀 나왔고 최근에 이제 그 FOMC 파월 의장이 이제 경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이제 바로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파월이 이번에는 정말 이제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를 좀 바꾼 건지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해주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좀 되면서 이제 크게 오르락 내리락 없이 안정화가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보게 되면 인플레가 재상승한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면서 이제 울퉁불퉁하게 물가가 2%대가 이제 향해 가는 경로가 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데이터를 본 뒤에 금리 인하를 좀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좀 시장이 이제 좀 하락하는 부분이 이제 물가가 좀 반등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이 파월의 금리 인하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썩 좋지 않게 그런 반응이 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이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좀 해주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해줬고,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한 이틀 동안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런 반등세가 좀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왔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뭐 항상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섹터가 굉장히 이제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다 보니 그대로 우리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런 반도체 종목이 포트폴리오 안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또 하루였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이 좀 박스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 트레이딩 관련한 총정리 잠시 후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도 4%대 상승이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선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하나마이크론은 무려 21%대 시세 나타나고 있죠. 더존 비존도 21%대, 일진전기는 20%대 상승 마감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대차부터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포함해서 11개 이 코스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 영향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를 포함해서 이 저PBR 테마로 묶였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도 4%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죠. 특히나 SK하이닉스의 미국 공장 건설 이슈로 오늘 국내 HBM과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탄력이 확대가 되면서 21%대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존 비즈 오늘 살펴볼 텐데, 국내 네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도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죠. 강한 시세 보여지면서 21% 상승 마감 기록해줬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살펴볼 텐데, AI의 발달로 전력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를 감당할 전력 설비 증설 수요가 또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진전기도 강세를 보였고요. 관련 ETF도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고점을 계속해서 확대해주면서 20%대 상승 마감이 나타났고요.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엠젠솔루션을 살펴볼 텐데, 힘을 받을 만한 이슈가 좀 나왔죠. 삼성전자의 전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17%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역시나 강사님께서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가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 우선은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가장 네. 뭐 잘 움직였으니까 네. 하나마이크론부터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뭐 최근 시장에서는 뭐 사실 기승전 반도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은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오늘 좀 특징주로 좀 나오면서 이제 좀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이제 시각 공정용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후공정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이제 낸드 플래시 이제 메모리 제품이 이제 기업용 SSD 이게 이제 굉장히 품귀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것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이제 AI랑 반도체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AI 반도체 핵심이라고 불리는 뭐 2.5D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도 이 시제품을 좀 구현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굉장히 큰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얼마나 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했을 때에도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조금 숨을 죽일 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는 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오늘 또 이제 갑자기 좀 확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어요. 아마 반도체 자체는 올해 내내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고 또 이런 현상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급적인 면에서는 올해의 이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좀 나오면서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관련된 기업들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장을 계속할 거다. 뭐 이런 예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좀 대폭 늘려가고 있는 거라는 이제 뭐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한 벤더들 또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차트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좀 급등이 좀 나와주기는 했는데 일단 메모리 업황에 이제 회복이 좀 된다. 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AI에 대한 이제 수혜를 잠을 가져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도 이제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뜻인데 반도체는 이미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조금 더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한번 좀 눌림목 현상 이후에 한번 종목을 매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오르기도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당장 쫓아가진 마시고요. 한 차례 가격적인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순서대로 현대차부터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오늘 갑자기 또 저 PBR 관련한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현대차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현대차는 뭐 기아랑 이제 좀 같이 봐도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다가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현기차 하면은 뭐 사실 어느 누구도 자동차 관련된 이 섹터를 좀 보시는 분들은 현기차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을 걸로 좀 보여져요. 최근에 이제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이다가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로 쭉 이제 상승이 좀 줬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된 걸로 좀 보여지면서 오늘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 현대차가 일단 1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한 39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5조 원대로 좀 기록할 걸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좀 부합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GM 탈레가온 공장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됐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간 20만 대분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나와줬고 또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캐시카우지만 이 결국에는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작년까지는 좀 계속해서 뭐 캐시카우 성장성을 좀 보여줬었고요. 올해 이제 좀 가능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좀 하기는 했지만 뭐 충분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좀 연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판매량을 이제 살짝 보수적으로 내세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1분기 성적은 이제 충분히 시장에서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좀 받아들일 만큼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나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나 기아차는 뭐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현대차를 한번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 PBR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좀 올라오는 흐름세가 나오다가 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설 것이냐 여기에 이제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좋고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대 기아차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은 좀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제 거래량 현기차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네임드가 있다 보니 뭐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뭐 이 수급이 좀 많이 빠지거나 이런 흐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이제 주가의 반등 수준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양봉을 좀 기대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거 요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저 PBR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조금 더 나왔을 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존비즈온인데 국내 네 번째 인터넷 은행 사업을 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더존비즈온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오늘 완전히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네 번째로 이제 도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최초의 이제 중소기업 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인 더존뱅크를 뭐 설립해서 요 기업 데이터 기반의 이 혁신 금융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렇게 좀 나온 상황인데 더존비존의 이제 주요한 사업 자체가 이제 B2C 클라우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방대한 양의 기업 데이터를 이미 벌써 가지고 있고 또 이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을 이제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가능성과 또한 성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활용을 해서 기존 은행이 이제 확장하기 어려웠던 이제 뭐 중소기업 그리고 또 소상공인 뭐 이런 영역에서 이 포용 금융을 이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인공지능 전환 선도 기업으로서 이 혁신 금융 서비스 역량까지 더해진 그런 특화 은행을 개설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 이상의 이제 급등이 좀 나와줬고 단기 신고가 부근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단번에 그냥 한 번에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완전히 좀 시선이 좀 쏠려 있다가 이
이런 제약바이오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도 약간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반도체 자체가 이제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일부 좀 눌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롭게 이슈가 있는 이런 개별 종목들 이런 거를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런 종목들이나 또는 이제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참고를 좀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 방금 전에 봤었던 현대차나 이제 뭐 기아 같은 경우랑 비슷한 곡선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 PBR 밸류업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가 있는 흐름이 나오다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오늘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급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이슈가 있는 이런 개별 종목이나 이제 이런 현상이 시장이 이제 고점에서 좀 꺾이면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흐름에서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슈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진다, 이 종목을 매수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거나 내려가고 있는 그런 섹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박스권을 형성한 만큼 이런 반도체가 또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종목 그리고 이런 지금처럼 이제 더존비존처럼 좀 개별적인 종목에 의해서 좀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의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거의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따지고 보면 뭐 어느 정도 중간층에서 이제 바닥권을 좀 다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오늘 나온 게 뭔가 이제 업황의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뭐 종목 자체의 순환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호전이 되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냥 뭐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나온 만큼 이 종목은 크게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이제 상승이 나올 만한 뭐 그런 종목군이 어떤 종목군이 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별하는 것이 당분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또한 매매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존비조는 지금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아닌 개별주 흐름 이런 종목이 있었다.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차트를 좀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진전기가 있는데 이 AI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 증가도 계속해서 좀 전망이 되다 보니까 힘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진전기 뭐 정말 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거기에 오늘 엄청난 급등까지 좀 나와주면서 이 눌림목을 과감하게 그냥 깨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AI라는 이 키워드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끝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고성능 AI 반도체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AI와 반도체를 절대 구분지어서는 안 돼요. 제가 뭐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올해 한 해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이 AI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로 좀 엮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에 맞게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어요. 최근 시장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AI 하드웨어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면 또 여기에 순환 사이클에 맞게끔 또 AI도 한 차례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데 이 반도체나 이제 전력 인프라나 또는 이제 AI 이 생태계가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목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질전기를 사실 오늘 가져온 이유가 이 종목을 늦게라도 좀 따라타서라기보다는 이러한 흐름을 보일 종목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하면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뭐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들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만 이거를 AI와 구분짓지 말고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거고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도 쭉 조용하다가 뭐 AI 관련된 이 일진전기와 같이 AI와 관련된 키워드만 하나 딱 들어갔다 그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나아지면서 당연히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AI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키워드를 형성해 나가는 종목들이 시장에 또 많이 생겨날 거예요. 일진전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반드시 AI와 반도체는 떼어놓지 말고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일진전기는 사실 이 종목이야말로 바닥을 잘 다져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닥도 잘 다져줬는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MACD도 우상향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주고 있고 또 이 관련된 섹터에 맞게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눌림목 한 차례 나오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AI 관련한 전력 설비를 포함해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생태계는 좀 같이 묶어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엠젠솔루션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엠젠솔루션 뭐 오늘 뭐 갭으로 상한가를 쳐버린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조금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베트남 자회사 이제 뮤셈이 이 자체 개발한 이 차세대 트랜스 이런 부분들 이제 코일 자성체에 특수 레진이 이제 적용된 그런 몰딩형 제품을 상용하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뭐 이제 국내 유일한 기술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상용화에 성공하자마자 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뭐 LG전자를 포함한 이제 글로벌 이제 탑티어 가전제품 기업들이 이 엠젠솔루션을 주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과 또 우리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이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걸로 좀 보여주고 다른 기업 중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 그리고 또 이제 최신형 프리미엄 TV에 들어가는 이 8mm 트랜스에 이 몰딩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더 엎어서 최고 난이도의 이제 4mm 몰딩을 이제 기술력까지 그런 4mm 몰딩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까지 확보를 해서 이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의 이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중국을 대표하는 이제 하이센스 그리고 TCL 등 이제 기업들도 이 납품 의뢰를 한 것이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면은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뛰어난 기술력으로 연속적인 수주권들이 좀 기대되고 또 오늘 바로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는데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뭐 최근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올해 시장에서는 이제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는데 그 성장성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차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이제 성장 이슈를 보유한 종목들만 집중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상황에서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이 부분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의 핫스탁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계속해서 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내용을 다 아우러서 짚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한 3개월 정도 동안 지금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각각 요소들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게 이제 데이 트레이딩의 이제 총정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아시면 앞으로도 추후로에도 뭐 죄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해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뭐 2.50의 붕괴 여부를 확인해라. 그리고 또 시가의 붕괴를 확인해라. 그리고 뚝이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라. 그리고 대칭축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라.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각각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을 다 통틀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50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에서 풋옵션이 뭐 2.50 깨면 콜옵션은 2.50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2.50이 깨지는 순간 반대편에 풀배팅을 해라.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가 같은 경우에도 콜이든 풋이든 어느 한쪽이 시가를 붕괴했을 때 반대편에 풀배팅을 해라. 이게 이제 매매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뚝이 만들어지는 과정, 뚝이 만들어져서 이 뚝이 만약에 붕괴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시세 폭발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제가 오늘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난주에 강의했었던 박스권에서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대칭축을 통해서 이 시세가 나온 거나 내려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오늘 이제 총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시세표는 오늘 시세표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 캡처를 한 건데 아침에 이제 시장이 딱 됐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예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콜옵션은 2.14. 항상 얘기하는 20만 원대가 콜옵션은 2.14고 풋옵션은 2.50이네. 거짓말처럼 2.50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2.50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상을 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2.50이 깨지면, 풋옵션의 2.50이 깨지면 당연히 콜장이 될 거고, 그러면 무조건 지수는 상승한다. 그러면 가격대는 다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풋옵션이 2.50을 지키면 무슨 일이 나요? 풋옵션이 2.50을 지키면 오늘 상승장은 기대를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2.50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장 시작 딱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게 367에 2.50이 갭하락을 맞으면서 1.38로 시작을 했어요. 자, 종가가 2.50이었어. 전일 종가가. 근데 아침에 1.38이다. 그럼 뭐예요 벌써? 2.50이라는 가격을 갭으로 깼다는 거예요. 갭으로 깼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뭐예요? 2.50을 갭으로 깼으니 여기에서 바로 왕거를 맞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풋옵션이 2.07이네. 이미 우세한 쪽은, 유리한 쪽은 콜옵션이지만 풋옵션이 시가를 붕괴하면 장중에 콜옵션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가가 붕괴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2.05라고 시가가 딱 붕괴가 됐죠. 그죠? 2.05 시가가 붕괴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거짓말처럼 뭐예요? 콜옵션은 당연히 시가 위에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콜옵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풋옵션이 2.5 깼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서 뭐 미국장이 어떻고 현재 뭐 외국인이 뭐를 하고 있고 기관이 뭐를 하고 있고 개인이 뭐를 하고 있고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나는 뭐 해야 돼요? 아, 풋옵션이 2.5 깨졌고 시가 깨졌으니까 나는 콜옵션에 풀배팅. 전부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예. 주식에서는 사실 이제 풀배팅이란 말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지수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이 옵션 가격이라든지 선물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는 그 풀배팅이라는 가격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풋옵션이 뭐 이미 붕괴가 돼서 시장은 상승할 게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나눠서 배팅을 하면 뭐합니까? 그죠? 한 방에 다 넣어버려야죠. 그래서 풀배팅이 들어가면은 바로 콜옵션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바로 낼 수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콜옵션의 저점이 2.0이에요. 그리고 풋옵션의 저점이 2.02입니다. 한 두 틱 상관으로 지금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콜옵션이 조금 더 위로 몰아붙여서 풋옵션이 조금만 더 빠지게 된다면은 2.0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다고 한 건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풋옵션은 조금 더 빠지고 콜옵션이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럼 뭐예요? 콜옵션과 풋옵션의 2.0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이걸 바로 뚝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행사가가 아니라 다른 행사가에 있으면서 양옵션의 저점이 일치한다. 이걸 이제 뚝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 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념이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뚝으로 이렇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구멍을 하나 뽕 내요. 그럼 그 구멍이 처음에는 작아. 물이 쫄쫄쫄쫄 나오겠지만 점점 물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구멍이 커지고 물줄기가 커지면서 결국엔 이 뚝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은 모여있던 물이 그대로 다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세가 분출할 조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미 내가 콜옵션이 갈 거는 알고 있어. 왜? 풋옵션이 2.50을 깼고 시가를 깼으니까. 그럼 오늘 시장 무조건 상승한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뚝이 만들어졌네? 그러면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게 더 많이 내 머릿속에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콜옵션의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풋옵션이 뚝을 붕괴하고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갈 거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매일같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풋옵션이 2.0을 깨고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앞을 안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 풋이 2.50을 깼으니까 콜옵션은 어디에 간다? 377 이 콜옵션은 무조건 2.5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검증을 좀 해야 돼요. 아, 김호주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정말로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풋옵션이 2.50을 깨는지 봐요. 자, 2.50을 깼어요. 그죠? 뚝이 무너졌단 말이야. 뚝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뚝이 무너지면 시세가 나온다. 물이 넘치니까 시세가 분출된다. 그러면서 콜옵션이 어디까지 간다? 2.50까지 정확하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벌써 얘기한 게 뭐예요? 2.50, 그 다음에 또 뭐? 2.50이랑 그 다음에 시가, 그리고 뚝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마지막 이 시세가 나오는 게 더 시세가 나올 거냐? 이 시세가 나가는 게
뭐 더 분출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게 진짜로 올라갈 거냐.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대칭축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칭축은 뭐냐? 바로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옵션. 지금은 이제 콜옵션이 되겠죠. 우리가 콜에 배팅을 하니까 콜옵션의 현재가가 풋옵션의 저가를 치고 올라가야 된다. 당연히 지금 콜옵션은 올라가고 있고 풋옵션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현재가만 봐도 되는데 여기 이제 저점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즉 콜옵션이 2.50까지 올라왔다가 이 콜옵션이 더 올라가려면 반드시 2.58 행사가를 치고 2.58 가격을 저점을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더 갈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콜옵션이 2.58 정확하게 2.58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풋옵션의 저점이 2.58. 아, 보니까 어때요? 콜옵션이 2.58을 치고 올라가겠구만. 왜?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때문에? 2.50을 깼고 시가를 깼고 뚝도 붕괴를 했기 때문에. 자, 갭으로 2.50 붕괴. 여러분들 이제 고스톱 칠 때 이제 나오는 얘기. 갭으로 2.50을 깰 때 원고, 그 다음에 시가 깰 때 투고, 그 다음에 뚝 무너질 때 쓰리고. 이쯤 되면 뭐 거의 반 포기 상태 되겠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이미 알고 하는 매매예요. 네. 상대가 어떤 패를 들었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미 알고 우리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종가는 2.80을 오히려 치고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상대 고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점을 치고 대칭축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고, 바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 올라가는 것은 진짜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네, 3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뭐 제가 다른 얘기 한 거 없죠. 2.50, 시가, 뭐 뚝, 대칭축 이 부분만 3개월 동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매일 똑같습니다. 시세는 매일 똑같이 움직이고 매일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세는 여러분들 지하철 2호선 보면 계속 돌아가죠. 지하철 2호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매일 똑같이 움직이고 항상 지하철 2호선처럼 돌고 도는 게 바로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 매매를 통해서 이거를 수익을 못 낸다면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주식으로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내일 시장을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오늘 종가가 뭐 2.79, 그죠? 오늘 종가가 2.79로 끝났고, 풋옵션의 종가가 뭐 2.10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 내일 시장도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오늘 종가가 2.79기 때문에 이 2.79가 내일 아침에 2.50만 깨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고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꼭 체크를 해봐야 될 필수 요소들을 한번 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매일같이 이렇게 이 시장을 전략을 세우실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강의로 다뤄주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꼭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대덕전자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타 주식으로 대덕전자를 좀 꼽아주셨는데요.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상승의 후발주자로서 요 대덕전자가 좀 많이 좀 급등이 나올 것도 같은 그런 분석이 좀 나와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률 237%가 이제 나오는 흐름에서 이제 앞으로 한 70%를 좀 더해줄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가 이미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의 후발주자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 흐름이 이제 AI랑 같이 맞물리면서 큰 시장에 좋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CXL이나 HBM 등 이런 성장 키워드를 좀 보유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 또 이런 공정 쪽이 좀 돌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오늘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유리기판, 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나온 종목인데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일제히 좀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른 섹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게 바로 이제 유리기판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대덕전자 이제 최근 저가에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흐름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추천주로 제가 좀 가져오게 되었고 AI에 대한 수요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뭐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고성능 반도체가 요구되는 뭐 DDR5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FC, BGA 요 기판이 계속해서 좀 수요가 증가될 걸로 일단 예측이 되는데 역시나 뭐 이게 증가가 된다면 당연히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설비도 다 증설을 해놓은 그런 상태고 또 올해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속되는 AI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FG, BGA 같은 이 부분을 이제 좀 개발을 좀 해내면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이 동력 또한 이제 잘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차트를 이제 간략하게 좀 보시게 되면 사실 업황 자체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지는 흐름을 좀 가지고 왔어요. 많이 빠지는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다시 이제 반도체 후발주자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제 수급이 좀 많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MAC도 우상향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상한선을 좀 넘어가면서 나오는 흐름들이 좀 좋아요. 지금은 아직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는 더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일단은 현재가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덕전자에 있어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추후의 주가 흐름 기대감 가지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강했죠. 코스피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1타 강의는 데이 트레이딩에 앞서서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AI 반도체 관련주로 묶여있는 대덕전자였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호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